안녕하십니까. 다음에 한필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나 뵙게 됐네요. 반갑습니다.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흔히들 매뉴얼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? 뭐 제품을 사면 딸려오는 그 사용 설명서. 이 사용 설명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제가 오늘 그 노트북 하나 있는데 그 노트북이 말썽을 일으켜서 AS 기사가 왔습니다. 이제 노트북이 말썽을 일으켰다는 게 뭐 다른 그 하드웨어적으로 말썽이 난 게 아닌데, 근데 그 노트북의 자체 진단 프로그램이 있어요. 그 진단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노트북에서 뭔가 그 하드디스크 역할을 하는 그런 메모리가 이상이 있다,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이거를 어떻게 제가 해결을 좀 해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도 안 됐어요. 그래서 인터넷에서 요새 노트북이라는 거는 그 사용 설명서가 잘 나오질 않아요. 그래서 인터넷에 여러 정보들을 찾아보고 뭐 이랬는데, 결국은 제가 해결을 못해서 그 AS 센터에 전화를 해서, 이게 이제 구입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기사가 출장 수리를 나와주더라고요.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소프트웨어 하나만 이제 그 삭제하고 새로 깔았더니 증상이 없어졌어요. 그래서 아주 마음이 좀 개운해졌습니다.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기계들이 성능에서 이상이 없더라도 뭔가 에러 메시지가 뜨면 굉장히 찝찝하거든요.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해소를 좀 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아이고 이거 사용 설명서의 중요성에 대해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다,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근데요, 사용 설명서라고 그러니까 저런 게 있더라고요. 남편 사용 설명서, 뭐 아내 사용 설명서, 또 무슨 애인 사용 설명서, 이런 것도 있어요. 하긴 뭐 남녀 간에 서로 그 소통이 잘 안 되는 게 참 많죠. 그 남자는 여자를 이해 못하고 여자도 남자를 이해 못하는 그런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여자들이 출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남자가 그 출산의 고통을 어떻게 알겠어요?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를 알지 못하죠. 그러나 느끼지는 못해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누군가가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, 아, 여자들이 출산할 땐 이렇게 고통이 따르는구나. 그러면 남자가 좀 더 여자의 그 고통을 분담하려고 애를 쓰고, 이런 시도가 있지 않겠습니까? 근데 그런 고통을 전혀 모르면 그런 시도조차 못한단 말이죠.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. 뭐 남자 군대 가는 거, 군대 가서 뭐 한 얼마 1, 2년, 요새는 군대 기간이 짧아졌습니다. 그냥 뭐 놀다 오는 거 아니야, 이렇게 생각하는 여자분들도 많고, 남자들이 군대에 가서 그 있는 기간 동안에 한 사람의 일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기간이고 그 중요한 기간을 버리게 되는지 여자들은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.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사용 설명서는 아니더라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책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제 특히 남녀 간에 연애를 할 때 서로 속마음을 잘 모르잖아요. 그럴 때 여자가 이런 행동을 할 때, 이런 말을 할 때는 이런 속마음이구나. 특히 여자분들은요, 굉장히 어려워서 여자 언어, 이런 말이 있잖아요. 여자분들이 뭐 말 한마디 하면 내가 왜 화났는지 몰라?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말을 들으면 남자들은 진짜 좀 얼어버려요. 참 황당하죠.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여자분들은 설명을 잘 해주는 분들이 드물어요. 그것처럼 설명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우리가 이제 가전제품을 살 때 뭐 밥솥을 하나 사거나 냉장고를 사거나 뭐 이럴 때 그 사용 설명서가 꼭 따라오는데, 늘 우리가 익숙하게 쓰던 거, 밥솥, 뭐 테레비, 냉장고 늘 쓰던 거잖아요. 그런 거 익숙하게 뭐 다른 모델을, 새로 나온 모델을 샀다 하더라도 사용 설명서 잘 안 읽어봅니다. 왜냐하면 늘 익숙하던 거기 때문에.
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전자제품을 좀 많이 사는 편인데요. 특히 카메라라든가 카메라에 딸린 여러 가지 부속품들을 많이 사는 편인데, 이때 이 사용 설명서가 없으면 중간에 애를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이제 얼마 전에도 이 스튜디오에서 쓰는 큰 카메라 하나가 초점이 자꾸 들락날락해서 말이죠.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린 동영상 중에 초점이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영상이 몇 개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도저히 해결을 못하겠다 싶어서 여기저기 전화를 해볼까 하다 사용 설명서를 이렇게 읽어봤어요. 그랬더니 사용 설명서에 나오더라고요. 이럴 때는 초점이 들락날락할 때는 좀 이렇게 조절을 해라. 그 조절을 해가지고 그 초점이 나가는 기간이 한 예를 들면 뭐 5초 정도 걸린다. 그랬을 때 요거를 한 1초 정도 짧게는 제가 만들었어요. 근데 완전히 초점 나가는 걸 막을 수는 없더라고요.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해결을 했는데, 그러고 나니까 이 사용 설명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기자재들의 사용 설명서, 물론 없는 것도 많아요. 그런 거는 인터넷에서 PDF로 된 거라도 이렇게 구하려고 애를 씁니다. 사용 설명서라는 건 늘 곁에 두고 보는 게 좋습니다. 근데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가전제품들 이런 거 사서 전자제품들 중고 거래를 많이 하더라고요. 근데 중고 거래할 때 그 박스가 있으면 더 값을 쳐주나 봐요. 그래서 박스하고 처음에 이제 샀을 때하고 똑같은 박스, 뭐 사용 설명서 이런 걸 다 넣어서 거래를 하는 좋은 습관들이 있는데, 나이가 좀 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보관을 안 하죠. 박스 같은 거 이렇게 버려버리면서 사용 설명서도 같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근데 사용 설명서가 없으면 내 몸이 고달프기도 하고 참 답답해요. 이거 이제 어디다 뭐 전화를 AS 센터 같은 데 전화를 걸어도 내가 설명을 잘 못하기도 하거니와 그 사람들이 설명하는 걸 내가 잘 알아듣는 경우도 드물어요. 그게 왜 그런 거 하니, 이제 똑같은 기능인데 예를 들면 핸드폰, 스마트폰을 하나 보면 아주 종류가 다양하게 나오지 않습니까? 그 다양한 스마트폰들 중에서 똑같은 기능인데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하고 부르는 명칭이 다른 경우가 참 많아요. 그러니까 내가 A라는 회사 제품을 쓰다가 B라는 회사 제품을 쓰면 잘 모르잖아요. 그럼 이제 전화를 하면 이러이러한 기능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내가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. 그런 경우에 일단 사용 설명서 이런 게 있으면 그걸 한번 이렇게 훑어보고 나면 설명을 듣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잘못된 것 또는 답답한 기능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고 참 좋은데, 제 주변에도요 사용 설명서 읽기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왜 싫어하냐 그랬더니 골치 아프대. 그런 말을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고 골치 아프고, 또 어떤 분은 잔잔한 글자들이 너무 눈이 아프고 그래서 이제 안 읽는다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. 여러분들은 사용 설명서 무슨 전자제품이든, 전자제품 아니라 무슨 뭐 가구 같은 것도 좋고, 사용 설명서가 있는 거는 꼭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한 군데에다가 사용 설명서만 차근차근하게 모아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사용 설명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걱정이에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 유튜브만을 위해서 산 그런 장비들도 많고 그런데, 근데 유튜브 내용 자체가 재밌어야지 말이죠. 장비만 좋으면 뭐합니까? 근데 이제 유튜브를 제가 만든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? 내 집이에요. 그죠? 내가 이제 이 인터넷 세상에다 내 집을 하나 만들고 여러분들한테 우리 집에 많이 놀러 오세요. 그러고 초대를 하는 건데, 제가 저희 집에 놀러 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재미있게 못 해드리는 게 너무 죄송하다는 얘기죠.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아주 즐겁게 재미있게 저희 집에 놀러 오셨으면 좋겠는데,
그래서 제가 새 영상을 올리면 여러분들이 저 자식이 뭔가 새로운 영상을 올렸는데 오늘은 또 얼마나 재밌을까? 얼른 가봐야지. 막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막 오시게 하고 싶은데 워낙에 제가 인간 자체가 재미가 없고 웃음기도 좀 없고 그래서 걱정입니다. 그런데다가 콘텐츠라도 좀 이렇게 알차고 재밌는 거 또는 유익한 거 이런 걸 만들고 싶은데요. 지금 이제 몇 가지 구상은 해놨어요. 근데 이런 게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먹힐지는 모르겠습니다. 일단 제 구상을 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좀 의논을 해보고 조만간에 정리된 걸 기획을 세워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. 그나저나 이거 북한 참 큰일 났어요. 그 무슨 개성의 그 연락사무소를 폭발을 하고 이게 가만 보면 정말 그 애들이 땡깡 부리는 것 같고 참 그렇습니다. 뭔가 불만이 있으면 상대방 그 국가나 상대방 사람이나 이런 사람한테 나 이러이러한 불만이 있어 이러고 얘기를 하고 그 불만에 대해 서로 대화를 하고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 아닌가 싶은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. 그래서 그렇게 이해 못하는 사람은 이해 못하는 식으로 우리가 상대를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그 사람 지금 우리 그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고 범위 내에서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대화하고 이러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통하는 사람이잖아요. 안 그래도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이 많으시잖아요. 그런데다가 이거 남북 문제까지 걱정이 겹치니까 더더욱이나 근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. 저도 그렇거든요.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그 유튜브를 만들어 놓고 유튜브에 대한 그 개인적인 걱정이 많은 데다가 이렇게 또 국가적인 걱정까지 이거는 뭐 우리 국민 누구나에게 다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걱정이니까요. 이런 것들 여기 유튜브라는 장에서 서로 걱정을 이렇게 공유하고 걱정이라는 것도 서로 나누면 좀 이렇게 그 해소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?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. 우리 집 아이가 대학에 떨어졌을 때 제일 큰 위로는 상대방, 내 친구 아이도 대학에 떨어졌다 소리 듣는 게 제일 큰 위로라고 그럽니다. 그러니까 내가 뭐 걱정거리가 있을 때는 이러이러한 게 걱정이야 라는 얘기를 하고 상대방 걱정도 들으면 마음이 조금씩 위안이 된다 이거죠. 우리 오늘 그 다음 채널이라는 것이 그런 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이만 또 좀 예, 영양가 없는 소리지만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하고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